자, 처분행위입니다. 이 처분행위 때문에 절도죄와 구별된다 그랬어요. 절도죄는 탈취죄죠, 탈취죄. 탈취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지만 사기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 제가 절도죄 할 때도 다 말씀드렸고요. 절도죄 책 찾아보면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관련해서 최신 판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판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에 해당하겠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이 부작위 관련해서 판례 하나 볼까요? 자, 판례 봅니다. 자, 인쇄사건인데 아주 중요한 판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자기도 되고 부작위도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 존재를 알지 못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부작위라는 거지. 부작위. 이것도 처분행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관계가 밑에 2번이야. 2번 읽어볼게요. 여기 볼까요? 올라가서 볼까요? 자, 출판사 사장이죠. 사장 갑은 작가로 하여금 실제 출판 부수를 오신케 할 의도로 실제 부수의 3분의 1 정도만 출고 현황표를 을에게 송부했다는 말은 3분의 1 정도만 팔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부를 찍었다. 예를 들면 1000부를 찍었다고 하면 3000부라고 한번 해볼까요? 3000부를 찍었는데 1000부만 팔렸다는 거야. 실제로는 3000부 다 팔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출고 현황표만을 을에게 송부하였고,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인세만 주었다는 거지. 그쵸? 자, 이때 을은 위 출고 현황표에 기재된 부수가 실제 출판 부수에 해당한다고 믿게 하였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인세를 주었고 그 차액은 주지 않았다. 그쵸? 원래는 3000부에 해당되는 인세를 다 줘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인 작가가 착오에 빠지게 된 거죠. 착오에 빠져서 3분의 2가 더 팔렸는데, 3분의 2가 더 팔렸으면 3분의 2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세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세를 더 달라고 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부작이라는 거야. 그러면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는 갑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세를 내가 취득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꺽스 2번에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출판사 경영자가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서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 존재를 알지 못해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청구권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다? 그쵸? 부작위에 의한 처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 돈 떼먹는 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 처분의사 나왔네요. 처분의사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2번 체크하시고, 당연히 처분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의사가 필요한 전제를 한 처분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처분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노트를 한번 가볼까요? 노트를 가보면 이 사기죄 파트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 나와 있죠. 첫 번째 그림. A가 B를 기망했다. B가 착오를 일으켜서 처분행위를 한다. 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의사, B가 처분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제로 한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말씀드렸듯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작위 불문이다 는 것입니다. 자, 요 처분행위 관련해서 판례 하나 볼 텐데, 그 판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요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요 판례부터. 자, 이 판례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그렇죠? 요 판례도 별표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 보시면 아까 인쇄 사건 있었죠? 요 판례도 별표 한번 쳐보시고, 뭐 수십 번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요 사실관계 있죠? 사실관계.
갑은 그랬어요. 갑은 밑에 병에게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데에 인감하고 확인 서면이 필요하니까 이를 나한테 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이 말에 속죠. 이 말에 속아서 즉석에서 자신의 인감하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서면하고 이것을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면 갑은 분명히 그 용도로만 쓴다 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가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신의 명의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도들을 안 쓴 거죠.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착오에서 동기 착오로도 족하다. 밑에서 뭐라 했습니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 판례에서도 위 용도로만 쓴다 했는데 그래서 준 건데 위 용도를 안 쓰고 딴 용도로 썼잖아요. 그럼 마치 이것도 용도란 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분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처분의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그 처분의사가 필요했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에게 속일 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 사람이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만 해서 그러한 용도로만 준 거잖아요. 그러한 용도로 준 거지. 갑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내 땅을 너한테 팔겠다, 너한테 등기를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게는 처분행위, 처분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처분행위를 한 적이 있지. 밑에 보면 인감 등을 줬으니까 인감 등을 줬는 처분행위는 있는데 그 처분행위가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처분행위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처분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처분의사가 없는 거예요. 형질 변경한다 하니까 내가 준 거지. 건축 허가를 한다고 하니까 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이게 밭인데요. 밭이면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지목이 전이잖아요. 근데 밭에다 집을 못 짓단 말이에요. 밭에다가 집을 지려면 이렇게 집을 지려면 이 지목을 이 전이라는 지목을 바꿔야 돼요, 대지로. 대지라고 지목을 바꿔야지 건축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형질 변경을 전에서 대지로 해준다 하니까 내가 준 거지. 건축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준 거지. 내가 이 땅을 니한테 팔겠다고 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너한테 땅을 넘기겠다는 처분의사가 있어 없어? 처분의사가 없는 거예요. 비록 처분행위는 있는 거지만 처분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사기죄 구조가 안 나오는 거지. 그 얘기를 노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트에서. 그치? 분명 이 사람은 어떻게 속았단 말이에요? 건축허가 및 형질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준 거란 말이죠. 이거네. 이 부분이네. 그치?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준 거지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사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법리 구조는 이해하겠는데 이 새끼가 뭐지? 그저 죄송합니다. 이 사기가 안 되는 게 진짜 억울한 거지. 어떻게 콩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치? 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판결 의지에서 여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도를 속였다. 진실한 용도를 속였다. 이 용도를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사기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그쵸?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 서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진실한 용도 뭐였는데? 원래 용도 뭐였는데? 여기 형질 변경이 건축허가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자, 그걸 속이고 자신 앞으로 뭘 했다?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처분행위, 너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처분행위가 없었다. 그 말은 처분의사가 없는 거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아까 여기서 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나요? 그걸 정정합니다. 이렇게 정정합니다.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관계에서는 이 부분을 색깔 칠해야 돼요. 이 부분 색깔, 이 부분 색깔. 비록 판결료지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란 말이 판결료지에 없죠? 없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만들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요거 하나 더 볼게요. 병원 도주 사건. 갑은 A 병원의 처의를 입원시켰다는 거지. 입원시켜서 이제 진료받아 왔단 말이죠. 그 치료비가 17,000원 나왔어요. 당신이 70년대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십만 원 그 이상이 나온 거죠. 자, 이 치료비를 진료비를 내야 되는데 입원비를 내야 되는데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원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내가 병원에 오래 있었다. 그래서 밖에 시내에 나가서 극장 한 편 때리고 거기서 돈 찾아서 와가지고 당신네의 진료비를 지급한 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퇴원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 갑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돌아오지 않죠. 도주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될 것 같은 구조죠. 그렇죠? 속였으니까. 속여서 튀니까. 먹튀를 하니까 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직원은 이 환자 측에게 이 치료비를 면제해 준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왜 면제를 해요? 치료비 받아야죠. 그쵸? 내가 뭐라고 치료비를 면제해 줄 권한이 나한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주했다, 먹튀를 했다 할지라도 치료비가 그러면 없어집니까? 밖에 나가서 무조건 돈만 가면 다 치료비가 면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치료비 면제의사라는 게 뭐예요? 그치? 처분의사라, 처분의사. 처분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사기죄에서 말하던 위에서 얘기했던 처분의사가 없는 거다. 처분의사가 없으면 사기죄 구조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노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노트. 여기 노트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 와보시면 자, 치료비 채무 이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 도주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 직원 측에서 치료비를 면제한다든지 포기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치료비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의사, 면제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치료비 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됐고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봅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봅니다. 상계 사건. 자,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기망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나머지 7천만 원은 기존 채권과 상계하였다. 과연 사기죄가 될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노트 펴보세요. 노트 여기 있네. 노트 있습니다.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여기죠. 여기 이제 빌라 한 채 갖고 있어요. 빌라 한 채. 다세대 다가구죠. 여기서 이제 빌라, 여기서 이제 이 건물 통째로는 아니고 요 한 층, 자기가 살고 있는 요 한 층. 요거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가가 얼마냐면 2억 7천이야. 2억 7천. 2억 7천에 내는 거야. 원래는 3억 내놨는데 3억에 내놨는데 뭐 을과 좀 안면이 있는가 봐요. 을과 안면이 있어서 3천만 원 깎아준 거야. 10% 깎아주고 2억 7천에 야 너희가 사가라. 너희가 사가라. 여기 괜찮아. 뭐 주변에 역세권이고 방 뭐 공실 안 나고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부동산도 오를 거야. 뭐 이렇게 슬슬 거절만 하면서 이 친구에게 선심 쓰는 것 그냥 10% 깎아가지고 이제 팔았어. 이 사람이 팔았다. 기망을 했다. 기망을 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7천을 줘야 되잖아요. 2억 7천만 원에 판다 했으니까. 근데 그 전제에 뭐가 있냐면 그 전제로 뭐가 깔려져 있냐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뭐 안면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안면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이 을로부터 7천만 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거야. 갚아야 할 돈. 7천만 원 원래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7천만 원 갚아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2억 7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2억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2억을 빚졌, 7천만 원 빚졌으니까. 그래서 이 갑과 을 양해하에 서로 간의 양해하에 야 내가 너한테 7천만 원 줄 거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나한테 2억 7천을 줘야 되니까 7천만 원 한도에서 서로 까버리자. 네 포기하고 나 너한테 안 주고 서로 까자. 이게 상계 맞상계 맞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합의를 받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2억 7천을 준 것이 아니라 2억을 준 거지. 2억을 주고 결국은 이것을 이 빌라를 사온 거예요. 사온 겁니다. 근데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잘못 산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너 이 새끼 나한테 사기 쳐서 팔아먹은 거지?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하고 너 빨리 2억 돌려줘. 2억 돌려줘. 그리고 7천만 원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해. 라고 해서 했는데 갑이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너 임마 나한테 팔았잖냐 임마. 그리고 7천만 원 서로 깠는데 내가 왜 7천만 원 너한테 왜 주냐?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돌려주지 않고 서로 법정 소송에서 다투는 겁니다. 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나와 있지? 상계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 돈 주고 받은 부분, 이 빌라를 내가 사고 판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내가 돈을 준 것은 착오의 기인에서 돈을 준 거잖아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 겁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내가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돈을 건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자가 있는 거라고. 하자. 너가 나한테 기망을 해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지. 취소가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지. 상계의사표시는 서로 우리 까자. 7천만 원 까자라고 하는 이 상계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겠지. 소송을 통해서. 근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확답을 못하겠지만 중간에 쓰면 없는 거죠. 중간에 돈 다 소비하면 못 받는 거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계를 취소해서 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요. 나중 문제고 서로 까자라고 하는 이 면제 의사표시는 하는 순간 기수입니다. 하는 순간 기수.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사기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판결유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판결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채무자의 기망으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얼마? 7천만 원. 그쵸? 여기.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뭐야? 서로 까자, 상계하는 거, 상계. 면제하는 거. 상계. 그런 특약 등의 처분 행위를 했을 때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을 사기꾼이 취득한 거지. 7천만 원을 취득한 거지. 갚아야 할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훗날 가로 열고. 사기죄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취소가 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니까. 그쵸? 취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훗날이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뭐다? 사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판결유지 잘 받으시고요. 자, 그 사실관계가 2번이죠. 피해자를 기망해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얼마인데 7천만 원을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상계가 뭐야? 상계가 채무를 확정적 소멸하는 의사표시지. 그쵸? 자, 그 채무 소멸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쵸? 7천만 원을 취득한 것이다. 는 내용입니다. 자, 꺽쇠 1번 여기 색깔 칠하시고요.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취지로 판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